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됩니다. 주가에서 40% 넘게 얼마 전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크게 이슈가 됐었죠. 시가총액이 막 100조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마트랑 롯데 이 둘의 시총을 합쳐도 10조라고 하는데 쿠팡이 어떻게 100조나 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전체 지분의 한 몇 퍼센트를 팔아서 현금 5조 원을 조달했는데 또 뉴스 보면은 쿠팡이 아직도 4조 적자래. 뭔 개소리야! 아니 상식적으로 카드값 구멍 나면 빨리 메꾸는 게 국룰 아닌가? 쿠팡은 왜 저 많은 돈을 갖고도 계속 적자 경영을 유지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뭐 물건을 옮기고 그럴 때 빼고 지렛대 쓸 일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이 레버리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식판의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심지어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비투가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잣돈 100만원을 투자해서 10%가 오르면 딱 10만원을 벌잖아요. 근데 여기다 남의 돈 900만원을 빌려서 10%를 찍었다. 수익률이 훨씬 늘어나겠죠. 이처럼 남의 돈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법을 레버리지 투자라고 합니다.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용어는 원래 경제학 용어입니다. 여기서의 레버리지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인데요. 기업의 매출이 성장할 때 지출을 지렛대로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일단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생기는 게 매출. 여기에 매출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동비 지출, 그리고 매출과 관련 없이 그대로인 고정비 지출을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여기 100억 매출을 올린 A 기업이 있습니다. 재료비가 30억, 고정비가 10억으로 6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기서 매출이 10%의 성장을 한다고 하면 늘어난 변동비와 그대로인 고정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67억, 11% 정도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평행우주 속에 똑같은 A 회사가 내년에 가동할 공장을 30억을 주고 건설을 했다고 칩시다. 그 결과 올해 고정비 지출이 40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때 100억의 매출이 똑같이 10%의 성장을 했다고 했을 때 늘어난 변동비와 그대로인 고정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37억, 약 23% 성장한 겁니다. 이처럼 회사가 고정비 지출을 늘려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린 행위를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아니 결국 늘어난 매출은 똑같이 10억이고 오히려 남은 돈 자체는 더 줄어들었잖아. 어딜 봐서 이익이 극대화된 건데?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숫자 바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 레버리지에 해당되는 지출 증가는 시설 투자,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등 기업의 성장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우주의 A 회사는 공장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 다음 해에 더 큰 성과를 낼 거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무구조가 복잡해졌을 때 증가한 성장률은 기업 관리에 있어서 좋은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는 공장에 투자한 A 회사가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 면에서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잘 벌고 남긴 돈이 더 많다고 능사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본인만의 성장 속도를 갖는 기업이 더 튼튼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대비 영업이익이 이상할 정도로 높은 회사가 있다면 아마도 창사 최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우왕좌왕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영자가 배를 불리고 있는 조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저희 시리즈 이름이 비즈니스 퀘스트잖아요. 이제부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분야를 분석할 때는 이 레버리지란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2호가 인터뷰 컨텐츠를 촬영할 때 매번 괜찮은 공간을 좀 대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또 장비 같은 것도 많은데 싸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투자받은 돈을 써서 서울시 압구정에 촬영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가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내내 촬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접 쓰는 몇 시간을 제외하면 공간이 비잖아요. 임대료, 인테리어비 이거 본전도 못 찾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쓰지 않는 시간을 잘 정리하고 남는 시간들을 공간 임대 플랫폼에 등록을 했어요. 시세에 맞춰서 대여비를 받으면서 공간을 풀로 가동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투자 원금도 회수할 수 있고 좀 더 이쁘게 꾸미고 단가를 좀 더 높이면 이게 저희 새 수입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콘텐츠업이 본업인 회사지만 공간 임대업을 통해서 본업에 기여하고 새로운 수익까지 창출하고 이런 상황을 두고 2호는 공간 자산을 레버리지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자기 돈만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좀 부담되고 힘들 수도 있는 것을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외부의 다른 조건들을 끌어오는 행위 전반 이런 거를 넓은 의미에서의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회사들은 이런 돈이나 시간, 구독자분들의 관심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소중한 리소스거든요. 한 가지 리소스를 쓰는데 얼마나 합리적인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 바로 이 다음의 성장 속도가 결정되고 경쟁자들과의 승패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비즈니스는 속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 아이템을 선택할 때도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이 당길 수 있는 분야인가 이런 것도 사실 좋은 접근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다시 쿠팡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2호 팀원들은 사무실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때 주로 쿠팡 이츠를 쓰는데요. 이 한 집 배달이 되는 쿠팡이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면요, 쿠팡 이츠가 한 집 배달을 도입한 게 2021년 1월. 그때부터 딱 3개월 만에 쿠팡 이츠가 월간 이용자가 2배 넘게 성장했거든요. 같은 기간 배민은 11% 정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배민도 6월부터 단건 배달 서비스 도입한다, 이런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 배송하는 게 여러 개 배송하는 것보다 당연히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 쿠팡은 이거를 도입하려고 프로모션을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태우고 있는데 배민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렇게까지 하냐? 뭐 그냥 시장이 크니까? 그렇게 말할 거면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의미가 없겠죠.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해보면요, 보통의 비즈니스가 레버리지를 하나씩 세팅하면서 선형적인 성장을 하는 1차 함수라고 하면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향의 지렛대가 돼서 양쪽으로 수익 극대화를 하는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쿠팡이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 계속 돈을 태우면서 버텨왔잖아요.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4조,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손정이, 미국 증시, 뭘 믿고 자꾸 이렇게 돈을 넣어주냐. 결국에 너가 가진 아이템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개인데, 종합 유통 플랫폼은 지렛대를 몇 개를 놓을 수 있을까? 수십 개, 수백 개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이커머스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됐죠. 그 중에서 가장 레버리지를 잘하는 플레이어는 4조 원씩 바닥에 던져가면서 미친듯이 레버리지를 쌓아가는 쿠팡이겠죠. 그래서 점유율이 13%밖에 되지 않지만 수십조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도박과 같은 깡의 영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패가 이 정도인데 너 킵할래 다이할래? 그랬는데 계속 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킵한다고? 패가 미쳤나? 이러면서 쫄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두를 설득의 올가미 안에 넣어가면서 판을 키워가는 레버리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돈만 쏟아부을 거요? 이런 의문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기대하길래 이 정도까지 레버리지를 하는 거야? 비즈니스 퀘스트 2탄, 레버리지 뿌시기 어떠셨나요? 다양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2호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는 성공한 기업가가? 그 밖에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레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PD 테일이었습니다.